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문재인 정권에서 살아가시다 보면 참 답답하고 참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야말로 혈압 오르는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이야기 정말 답답하고 말이죠. 정말 혈압 오르게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런 판에 자신이 대구에서 국회의원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그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서 자신이 이제 지금 당협위원장이라는 그 지구당 아니고 지구당 국회의원 그 지역구 그걸 당협위원장이라 하는데 그 당협위원장에 한 자리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대구 경북에 계시는 그 보수 우파 참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상징인 그 대구 경북 우리 보수 우파 태극기 시민 여러분께서 홍준표에게 그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건 정치적 도리가 아니고 그건 폐륜이다. 정치적 폐륜이다라고 참 얼마나 참 저항을 했고 반대를 했습니까? 근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당대표라는 그 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제대로 절차도 밟지 않고 사실상 불법적으로 호적에서 파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구에 출마하면은 아직도 자유한국당에서 대구 공천 받아서 출마하면은 국회의원 당선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해서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힘이 있을 때 한번 그 당협위원장 한 자리 지금 차지하겠다. 그런 지금 속내를 대구에 내려가 가지고 대구 경북 그 언론사 기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말이죠. 그 종갓집 있죠. 완전히 다 망해버린 그 종갓집의 종손이 우리 집안이 망한 게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망한 거다. 그래서 이 가세를 좀 다시 일으키려고 해도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우리 가문의 이 명예를 다 망쳐놔가지고 이 어머니 때문에 가세를 일으키지 못한다 해서 호적에서 말이죠. 완전히 그 파내가지고 쫓아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쫓아냈던 그 종손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어머니 그 고향, 외갓집이죠. 그 외가 동네에 내려가가지고 아이고 여기에서 동네 슈퍼라도 열어야 먹고 살겠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어머니 고향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그런 아주 뻔뻔한 사람, 얌체를 저는 떠올렸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당하고 지금 형무소, 감옥 안에서 지금 저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호적에서까지 파서 내쫓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대구 경북에서는 정말 홍준표 그러면 유승민 뭐 주호영 이런 자들 이상으로
지금 배신자라고 이를 갈고 있는 마당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출마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터잡고 마지막 내 생애를 정리하겠다. 이게 정말 이야 대단해 대단해. 홍준표 씨 대단합니다 정말. 참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말을 입에도 올릴 수도 없는 말이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낼 때는 그래 나 척지겠다. 나 대구 경북 나 안 찍어 좋아. 이렇게 뭐 나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가 그렇게 볼 수도 있었죠. 근데 정작 고작 김무성 패거리 9명 받아들이려고 말이죠. 그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자, 쫓아냈는데 홍준표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습니까? 국민 지지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당대표로서 아주 훌륭한 일을 했고 또 차기 대권 후보감이고 보수 우파에 그리고 대통령 해도 되겠다. 대통령 당선될 것 같다. 또는 문재인의 그 대항마로서 홍준표 아주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나 홍준표의 지지도라는 것은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땅바닥 수준이죠. 완전히 땅바닥 수준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폭망한 거죠. 폭삭망한 거죠. 폭망했다고 봐야 할 텐데 어떻게 이런 와중에서 대구에 슬그머니 내려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국회의원 해야겠다. 이런 뻔뻔한 소리를 하는지 참. 여러분들 그 길거리 운전하다 보면요. 그 자동차 3분의 1도 들어올 정도의 그 공간만 비면은 그야말로 이 자동차 머리 뒤밀고 들어오는 참 들이대고 들어오는 그런 얌체 운전자들 많이 보시죠. 자신의 그 목전의 이익 앞에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정말 칼처럼 들어오는 그러한 정치 스타일, 칼치기 정치 스타일. 이게 홍준표 대표의 캐릭터고 정치 스타일이 아니냐. 자, 그런 것을 거듭 발견하면서 못 본 척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제1야당이라고 하는 참 자유한국당의 참 현재와 미래가 참 암담하고 또 이런 자유한국당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시민 또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 정도까지 참 먹고 살게 만든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세력에 맞서가지고 이 참 골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에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뵙기 참 민망할 정도의 상황이 자꾸 이어지고 있네요. 홍준표가 대구에 내려간 날이 어떤 날이냐면 북한 김정은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고서 완전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참 축제의 도가니에 빠뜨리게 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소위 말하는 대공수사권,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수사권을 박탈해가지고 이름도
대외안보정보원이라고? 무슨 이게 무슨 흥신소 이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그 운동권의 그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도 무슨 대외안보정보원. 그럼 안보가 무슨 대외가 있고 대내가 있습니까? 무슨 정보원. 이게 무슨 사설 탐정소입니까? 이 이름 짓는 걸 보면 말이죠. 정부 기관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그 정권 세력의 어떤 지적인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이 결정적인 치명적인 그 취약점이 뭐냐면 소위 말한 지성의 결핍이에요. 결핍 정도가 아니라 지성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어요. 언제 공부를 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씨가 공부를 했습니까? 고시 한번 합격한 이후에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무슨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대체? 참, 정말. 공부를 했습니까? 사회적 경험이 많습니까? 무슨 국정 경험이 풍부합니까? 사실 뭐 대통령 문재인 씨는 말이죠. 그냥 노무현 대통령하고 법률사무실 이런 골방에서 인권 변호사 임대 하면서 정말 그 찌라시 좌파 이론도 아니죠. 찌라시 좌파들의 그 개똥철학이라는 거, 개똥철학, 그 싸구려 민족주의, 뭐 그거에 참 그야말로 그런 참 싸구려 민족주의, 싸구려 반미주의. 그래가지고 뭐 월남이 패망했을 때 뭐 희열을 느꼈다든가 이런 아주 유치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을 말이죠. 국가안전기획부. 또 거슬러 올라가면 중앙정보부 아닙니까? 갈수록 이름이 그 정권의 수준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지적인 수준을. 중앙정보부, 박정희 대통령 때. 중앙정보부가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제가 볼 때는. KCIA. 네? 그것을 이제 전두환이가 바꾼 거 아닙니까? 국가안전기획부라고. 그것도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내셔널 시큐리티를 플래닝 서비스, 뭔 내셔널 시큐리티를 계획한다는 겁니까? 뭘 기획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진짜. 그러다 그거 안기부라 했다가 그걸 또 김대중 때 또 바꾼 거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이라고. 무슨 정보가 국가가 있고 국외가 있고 말이죠. 그 지적 수준이 갈수록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문재인 때 뭐냐? 대외안보 정보원이라고. 이건 완전히 무슨 심부름센터 같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을 말하고자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제1당 대표가 문재인 세력하고 맞짱을 떠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김정일이가 핵실험 선고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다그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국가적 이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적 이슈로. 그런데 현재 뭡니까? 청와대에서 NSC 회의 새벽 3시에 열렸을 때 자유한국당은 뭐 했어요? 자유한국당은 그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냥 잠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도 그때 깨어 있어야죠. 야당도 그게 뉴스에 나오니까. 자유한국당에 상황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황실에서 홍준표를 깨우고 최고위원들을 깨워서 여기 여의도
저희 사무실에서 한 200m 됩니다만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야될까요?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안보라는 것이 무슨 문재인만 책임입니까? 야당이 그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또 그 안보 파탄, 안보 질주에 대해서 견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안보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이슈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고요 한방 거룩 한방 이게 말이 될 거겠습니까? 그러면서 대구에 내려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 하겠다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대구 달서병,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북구을, 두 자리 중에 하나에 자기가 공모 신청하겠다. 공모 신청하면 당연히 되겠죠. 홍준표 나오겠죠. 그러나 대구, 경북 우리 보수 우파는 정말 혀를 찰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저렇게 얌체구나. 얌체구나. 이 홍준표 씨에게 말이죠. 대한민국은 완전히 자신의 선거구예요. 전 대한민국 전역이. 이 양반이 처음 국회의원 시작한 데가 어디냐면 서울 송파구입니다. 그랬다가 이 양반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해가지고 또 찾아간 데가 어디냐. 동대문이에요. 서울 동대문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한테 패배하니까 어떻게 갔느냐. 내 고향은 경남 창원이다 이래가지고 경남도지사로 간 거 아닙니까? 그 경남도지사 있다가 이제 대선 출마하는데 사실은 눈 감아준 거죠. 경남도지사에서 대선 출마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지도록 했어야죠. 지금 공석 아닙니까? 1년이 넘도록 공석이에요. 내년 6월까지면 금년 5월 며칠에부터 시작 따지면은 지금 1년이 넘도록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 경남도지사는 비어 있는 겁니다. 이건 정도가 아니죠. 이건 꼼수죠. 그러더니 이번에 뭐냐? 대구에서 나는 학교 다녔다. 네? 대구에서. 그러니 대구에서 출마하겠다. 마지막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이게 구차합니까? 네? 얼마나 구차해요. 그리고 참 아까 그 말씀드리다가 빠졌는데 대외안보정보원을 영어로 번역하면 네, ISIS라는 거 아닙니까? ISIS. 저 이슬람의 IS. Inter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라는 거예요. ISIS. 이게 영어 번역이 이게 말이나 되는 그야말로 콩그리시 완전 운동권 영어. 네? 대외 정보. 대외 안보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내셔널 시큐리티라는 거예요. 무슨 시큐리티 안보가 인터내셔널이 있고 무슨 도메스틱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영어 할 줄 모르는 한마디로 그 수준을 그대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는지 말이죠.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정보원, 정보원이라 해가지고 인텔리전스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ISIS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냐? 국제 테러 단체 이슬람 국가,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ISIS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을. 에? IS가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국가정보원을 개혁하겠다고 들어갔던 그 국가정보원 무슨 개혁위원회 그 교수 임대하는 사람들 IS가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IS를 만들어 놓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여보세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정말 이런 시대, 이건 완전히 시대의 코미디예요. 건국 이래 이런 코미디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 이름을 이슬람 테러단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정말 참 너무너무 한심해가지고 이런 거 물고 늘어질 거 아닙니까? 물고 늘어져야 되죠. 국가 안보를 국가 이슈, 국민 이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 내셔널 어젠더로 당연히 만들어야죠. 근데 왜 홍준표 씨가 이렇게 참 대들지 못하느냐? 지금 보통 사람도 왜 홍준표가 이렇게 문재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그 이유를 지금 이제 알아요. 완전히 압니다. 홍준표 씨 같이 무슨 검사 출신만 아는 게 아니라 고시하고 검사 지낸 분만 아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이제 알아요. 왜 그러는지. 그냥 페이스북에 한 줄 올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 하고 말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야말로 종편 그 쓰레기 보따리 패널들 딱 그거에 보면 그냥 한마디 하고 말아요. 그리고 또 하루 지나면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영혼이 없는 대응이에요. 영혼이 없는 대응. 네. 지금 MBC 완전히 작살났잖아요. MBC 사장 김장겸 사람 쫓겨나고 완전 좌파 골수 좌파들이 지금 사장하겠다고 지금 응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KBS. 네. KBS 그 이사장이신 그 이인호 교수가 이제 국민들이 나서달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나서달라. 자유한국당이 나서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하루 이틀 하다 말으니까 완전 바람 빠진 이 북소처럼 끝나버리니까 국민들이 나서달라고 호소했잖아요. 이인호 교수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홍준표 씨는 뭐냐. 무슨 대구에 출마하겠다는 이런 얌체. 에? 왜 영혼이 없는 대응을 하느냐. 대법원 판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판결.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홍준표 대표는 정말 김칫국만 마시다가 끝날 가능성이 99.9%라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야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김칫국물을 마시고 있다면 홍준표 씨는 문재인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 같았으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감히 어떻게 뺏는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양반들 간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볼 때 홍준표 대표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겠어요. 네. 그야말로 그냥 흉내만 내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흉내만. 네? 조지는 흉내만 내고 넘어가니까 얼마나 참 귀엽고 예쁘겠습니까? 이들이 볼 때.
근데 대법원에서 왜 빨리 최종 판결 내리겠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바로 홍준표 대표가 돌아설 텐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홍준표 무죄 또는 홍준표 뭐 유죄, 무죄든 유죄든 어떤 방향으로든 이 판결을 내리면 홍준표 대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영혼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겠어요? 근데 그럴 거라고 이 문재인 세력들이 모르겠습니까?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존경을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지는 못할 망정 조롱은 받지 말아야 돼. 조롱. 국민들로부터 조롱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존경은 받지 못할 망정 결코 조롱은 받지 말아야 한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